민아, 네. 너 그럼 작업 대출할 때 있잖아. 돈 어떻게 벌었어? 저는 작업대출할 때 명의자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이 수수료가 명의자들이 받는 대출금에서 40%를 받았어요. 총 마진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금이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의 40%인 1,200만 원을 제가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서류비라는 명목으로 더 챙겨가는 방법이 있어요. 뭔 소리? 대부분 이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럼 이제 4대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서류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서류비를 내라고 하면은 돈이 없으니까. 당황하지. 그럼 저희는 이제 핸드폰 개통을 시켜요. 핸드폰 개통? 네, 가개통이라고 하는 건데 핸드폰을 개통을 시켜가지고 이제 수출을 날리면은 핸드폰 그 한 대 값이 나와요. 개통을 해서 수출을 날린다. 근데 기본적으로 서류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2대 정도면 되는데 이제 서류비가 많이 모자르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오히려 저희는 더 개통을 시키거든요. 아, 거짓말로 더 많이 땡기려고. 네네. 그러면은 거짓말로 두 대면 되는 건데 거짓말을 쳐서 네 대를 뽑는 거잖아. 네. 그럼 이 나머지 두 대 값은 너가 챙기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개통하면 유심이 나오잖아요. 유심 나오지. 그러면 그 유심으로 소액결제랑 부가결제를 해서 현금화를 해요. 그러면은 두 개 합쳐도 거의 100만 원 돈이 나와요. 오, 많이 나오네? 네. 그 돈은 누구 거야? 그 돈도 이제 제가 먹는 거죠. 업자가? 네. 손님은 알아 이거? 손님은 아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네. 무직자를 네. 서류 대금 핑계로 잡아서 네. 휴대폰을 개통을 하게 하는데 네. 여기서도 또 거짓말을 해서 두 대면 될 금액을 네 대라고 해가지고 네. 이 나머지 차액을 먹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휴대폰을 개통시켜 놓고 네. 그 유심으로 네. 또 거기서 결제를 해서 그럼 여기서도 또 그 마진을 취하는 거고. 네. 와, 그럼 잔인무도하네. 그럼 얼마가요? 총 얼마가 버는 거야? 기본적으로 일단 수수료 1,200만 원에다가 핸드폰 두 대 값이 거의 250만 원 정도 해요. 거기다가 소액결제 현금화가 아까 100만 원 가량 된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1,500, 1,600을 가져가는 거예요. 업자가? 네. 명의자는 얼마 가지고? 명의자는 이제 대출금의 60% 가져가는 거죠. 1,800만 원. 명의자 1,800, 너 얼마? 다 합쳐서? 저는 1,600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명의자한테 돈을 더 받고 싶다. 또 있어? 네. 돈을 더 받고 싶다. 명의자도 추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받은 거 말고 또? 네. 어. 그럼 추가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서류비가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대출 받은 금액에서 또 300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또 대출을 해? 그리고 또 대출을 이제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서류가 이만큼 들어가니 네. 300을 줘라. 네. 그리고 뭔가 조회해보지도 않고 도전도 안 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데 네. 조회한 것처럼. 돈은 받아놓고 조회해봤는데 안 돼요. 이거야? 네. 이분은 1,500을 가지고 가는 거고. 저는 이제 1,900, 1,800, 1,900 그 정도 가져가는 거죠. 너는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이거 만약에 악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800이 될 수도 있는 거네? 진짜 악한 마음 먹으면 명의자가 받은 대출금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네. 다를 어떻게 가지고 와? 그럼 명의자가 왜 있는 거야? 그럼 명의자는 그냥 시간이랑 돈만 다 날린 거죠. 대출은 받았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와?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주변 업자들은 제가 말한 방식 뭐 서류비가 더 필요하다 아니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에 잔고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뽑아서 나한테 맡겨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나 몰라라? 네. 그거 진짜 사기네. 네, 진짜 사기죠. 그럼 명의만 날리는 거네? 대출 받아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너한테 다 주는 거야? 네, 이런 업자도 많아? 생각보다 꽤 있어요. 생각보다 꽤 있다고? 네. 세네. 넌 그런 적 없다고? 네, 전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 아니야? 아니 진짜 없어요. 그 얼마나 했어 너? 건수로는? 꽤 많. 이 건수로는 셀 수가 있나? 건수로는 못 셀 것 같아요. 그럼 네, 이걸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 정도 돼? 그래도 억 단위로는 벌었던 것 같아요. 몇 년 했어? 한 5년, 5년? 6년 5, 6년 정도 했어? 한것 같아요. 꽤 됐네. 네. 5, 6년 동안 총 수익이 어느 정도 돼? 대략은 잘 모르겠고 한 2,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낮추거나 업하지 않고? 네. 그럼 5, 6년 동안 2, 3억을 벌었어. 네. 이거에 대해서 너가 뭐 처벌을 받거나 형을 받은 적은 없고? 네. 결과는 없었어? 네. 이 업자들을 네. 처할 수 있는 뭐 형벌이나 이런 게 있어? 근데 업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결국엔 피해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명의자가 업자한테 서류를 받아갈 거 아니에요. 급여명세서라든가 국민건강납부내역서라든가
그거를 가라로 만들어서 명의자한테 주는데 명의자가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은행에 직접 가서 제출을 하고 대출금을 받는 순간 이제 사기죄에다가 왜냐면 실제로 있는 게 아닌 서류를 들고 가서 대출 받았으니까 사기죄에다가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죄 들어가요. 그래서 형사처벌이 피하기 힘들죠. 위조된 서류라 그랬잖아. 이 위조된 서류가 네. 은행에서 먹혀? 은행에서 먹힌다고? 네. 아, 먹혔으니까 대출을 받았겠지. 네. 이게 위조라고는 하는데 결국은 실제로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가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데 일을 하는 것처럼 위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들은 어떻게 뭘 믿고 해주는 거야, 서류를? 그것도 받아요? 그것도 이제 명의자들 사업자 대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업장으로 어쨌든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직원도 있고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서 그 명의자 사업장에 직장 가입자로 넣는 거죠. 이 명의자들이 네. 피해 복구를 어떻게 받아? 받을 수 있어? 솔직히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돼요. 이유가? 일단은 불법인 걸 알면서도 대출을 받으러 왔고 큰 틀로 얘기하면은 업자가 주는 가라 서류를 직접 들고 은행에 가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네, 가담죄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서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못 하겠구나. 그렇죠. 신고를 해도 본인은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네. 아, 그래서 이 그 업자들이 신고를 안 당하고 농로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대단하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네, 너 아까 말한 것처럼, 앞전에 말한 것처럼 네, 대출을 받게 하고 네, 돈을 다 먹는 애가 있다 그랬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고를 안 당해? 신고하는 사람은 없어? 그것도 결국에는 어쨌든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기죄에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죄가 들어가서 그것도 솔직히 피해 보상 받기가 힘들죠. 그럼 그분들도 신고를 만약에 했어. 네. 그분들도 피해가 된다? 네,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힘들죠. 그 업자가 진짜 마음 먹기 따라 틀린 거구나, 이게 마진이. 네, 맞아요. 어차피 신고를 못 하는 거니까. 네, 야, 그러면 만약에 네, 너가 나한테 대출을 받겠어. 네, 근데 내가 취하는 건 하나도 없이 네. 너가 다 먹었어. 네, 다 쬐어. 네. 그럼 내가 열받았어. 네. 내 명의가 다 날아가면서도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럼 내가 너를 신고를 했다? 네. 우리 같이 죽자는 식으로. 그러면 둘 다 처벌을 받지. 그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처벌은 처벌대로 받았는데 네. 돈을 회복이 안 돼? 복구할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어? 복구하는 방법은 이제 따로 민사소송을 또 따로 걸어야 돼요. 내가 너한테 형사처벌 받고 나서 민사를 걸라. 그럼 받을 수 있어? 웬만큼은 받아내는데 이제 업자 쪽에서 그냥 배째라 그러면은 사실상 못 받는 형식이 많죠. 아, 업자가 마음 먹기에 따라 진짜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내 너가 너 명의로 아무것도 안 해. 네, 그럼 받을 수 없지, 민사 걸어도. 업자가 대포 통장, 대포폰 쓰면 답 없네? 너 명의로 차 안 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업자를 잡으려면 결국에 피해자가 생겨야 되고 피해자가 누구든 한 명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경찰 내에서 내사가 들어가서 그 업자를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업자를 잡기가 힘들죠. 그렇지, 보이지 않는 네, 범행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제3자인 제가 들었을 때도 잠깐 들었는데도 명의자는 피해 복구를 받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불법 대출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나 시청자분들에게 따끔하게 일침 한번 해드려. 불법 작업 대출을 받게 되면은 대출금 피해뿐만 아니라 신고를 했을 때 형사처벌의 피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해 금액을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불법 작업 대출은 절대 안 하시길 바랍니다. Mm-hmm.